안녕하세요. 권현지입니다. 이번에는 16장 용해도와 착이온 평형에 관한 내용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화학 평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용해도 착이온 평형에서 요 내용을 활용을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상 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16장에서 먼저 보면 용해도 평형하고 용해도 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침전을 시켜볼 거예요. 침전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용해되지 않고 난용성의 어떤 그 물질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침전을 적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분석학에서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침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정성 분석이라는 등, 뭐 정량 분석이라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학 수준에서는 소개하는 차원으로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여는 사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3에서 착이온이라는 이제 용어가 조금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이 착이온은 뭐 분석학뿐만 아니라 무기화학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착이온과 관련된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사실상 16장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6장도 우리가 두 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파트가 지금 용해도 평형과 용해도 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용해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고체 상태에 있었던 물질을 물에다가 용해시켰을 때 얼마만큼 이온이 되느냐, 잘 녹아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형적인 이제 이온성 고체, 금속, 비금속하고 만들어진 그런 고체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완전 해리가 된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NaCl 같은 거 대표적인 거고요. 완전 해리가 돼서 각각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플로린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렇게 해리가 된다. 그래서 칼슘 이온하고 플로린 이온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칼슘 이온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니까 이거 하나 1몰만 나온다고 치면 이게 이제 1몰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F2라고 돼 있으니까 2몰의 플로린 이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F-이온이 2몰. 전체적으로 1몰의 고체가 해리가 되면 이온으로 봤을 때는 3몰의 이온이 해리가 된다. 우리 앞에서 이온 결합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 고체염을 처음에 이제 물을 가했을 때 처음부터 이게 짠 하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칼슘 이온이나 F-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이 용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두면 요것들의 농도가 드디어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평형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0.1몰이다. 초기 농도 0.0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해리가 되면 X가 되고 그때는 XX만큼 생성이 된다. 그거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시각하고 이 시각을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역반응이죠. 이 반응하고 이 반응하고 좀 반응이 반대가 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용해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생성하는 쪽으로 가는 애들도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 반응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 사실상 우리가 이거 화학 평형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평형이에요? 얘는 계속 일로 가고 얘는 다시 또 이쪽으로 가고, 동적인 평형 상태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나 봐 하는 그런 평형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속도나 오는 속도나 지금 서로 같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정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용해했는데 포화됐다. 포화됐으면 얘가 일로 가는 속도와 이게 일로 가는 속도가 똑같다. 결국은 동적 평형이다. 자, 우리가 그거를 이 용해도 곱이라든지 용해도 평형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적용만 시키면 돼요, 이제. 아까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평형식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해도 곱이라는 거는
KSP로 나타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K, 정말 많은 K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K, 그다음에 KW, KA, KB, 이제 KSP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KSP라는 거는 용해도 곱 상수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많은 K들을 각각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KA 아래첨자, 뭐 KB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KSP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사실은 요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CAF2 요거분의 요거니까. 왜냐면 화학평형이라는 게 우리가 반응물질분의 생성물질의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S는 고체상수이기 때문에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제거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만 나타내 줬을 때 평형식은 KSP는 CA 플러스 곱하기 F-의 제곱은 왜 있는지 알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지수승으로 간 거예요. 자, CaF2는 순수한 고체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나와 있죠? 평형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교재에다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게. 고체의 표면적이, 자, 여기서 표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2배가 되면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이 2배가 된다는 건 무슨 상태죠? 작아지는 거야, 입자가. 그러니까 덩어리로 놓을 거냐, 요거를 잘게 쪼갤 거냐, 아니면 가루로 빻아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다? 얘네들은요, 속도만, 그러니까 빨리 녹는다 그 정도의 뿐이지 용해도 곱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설탕을 포화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각설탕을 넣거나 가루설탕을 넣거나 들어가는 양은 어떻다? 같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루설탕이 더 빨리 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녹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변화에만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용해도 평형 상수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 온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평형상수, 용해도곱 평형상수 KSP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온도, 어떤 온도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의 KSP 값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해도는 평형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평형의 위치는 뭐 온도에 따라서나 또는 각 농도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용액에, 이게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겠지만 공통이온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용액에 공통이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이온이 뭔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껄끄러워지겠죠. 용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통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변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온 농도의 곱은 요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요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졌을지언정 그러면 요 값이 만약에 크면 요 값이 작아져서라도 얘의 값은 일정하게 상수로 놓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